조기현 마스터 코치입니다. 신중형 자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별로 기질 특성을 본다면 신중형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일본이 떠오릅니다. 프랑스 그러면 사교형이 떠오르고요. 이탈리아 하면 주도형이 떠오르고요. 안정형은 그러면 어딜까요? 중구. 신중형은 내향성과 함께 일중심입니다. 일하는 속도가 느리거나 일을 잘하고 속도가 느리진 않지만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보다는 일중심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관찰을 해보면 완벽한 일처리나 그 일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본인이 신뢰받는 것이 관심의 주된 것입니다. 신중형들이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신중형 자녀를 설득할 때는 이해되고 납득되어야 자녀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대충 야 이거 같이 하자라고 하고 쫓아와 하면 안 쫓아옵니다. 왜? 아직 납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득 후에 끝까지 지켜나가는 신의를 보이는 아이들이긴 하지만 신중한 아이들은 서론 본론 결론 논리적 설득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중한 아이들의 책상 위는 깨끗합니다. 비교적 방도 비교적 정돈돼 있어요. 반대로 사교형들은 발을 디딜 데가 없을 정도로 어지럽습니다. 방학 때나 주말에도 사교형과 달리 밖에 나가는 것보다 혼자서 오랫동안 잘 지내는 편입니다. 혼자 지내기의 달인이죠. 그런 면에서는 안정형하고도 약간 비슷한데 먹는 것도 논리적 선택을 선호합니다. 음식은 가격 대비 맛과 질을 따지죠. 말이 많고 대화가 많은 사교적인 사람과 달리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스킨십도 싫어합니다. 신중한 부모의 사교형 자녀의 갈등은 그래서 만들어지고 신중한 부모의 사교형 자녀는 밖으로 겉돌기 쉽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작은 성공을 관심과 사랑으로 마치 시골 장터의 약장수같이 떠들썩하게 칭찬하고 오버하면 사교형은 좋아하지만 신중형은 싫어합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가장 어려워하는 신중한 부모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거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자, 신중형은 남의 말을 주로 듣습니다. 하지만 협력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비협조적인 쉬운 말로 이른바 까칠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결론부터 꺼내는 주도형이나 앞뒤 못 재고 서둘러 두서없이 말하는 사교형에게 신중형의 촌철살인 한마디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중형들이 좀 까칠하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신중형 자녀에게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간을 주고 천천히 설득하면 약속한 것들을 끝까지 지키는 아이들입니다. 수레를 끌 사람 하면 선뜻 손을 들지 않는 것은 안정형과 마찬가지지만 어느새 뒤에서 밀어주는 안정형과 다르게 자신이 수레를 밀어야 할 논리적 이유가 없을 때는 끝까지 협조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내가 그걸 왜 밀어? 이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함께 밀어야 된다라고 명분이 쓰고 설득이 되면 끝까지 밀죠. 마지막 한 사람으로서 미는 사람이 됩니다. 신중형의 핵심 에너지는 그래서 신뢰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신중형입니다. 이런 기질과 성격적 특성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4가지 유형 중에 가장 남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요구치가 높은 게 신중형입니다. 그래서 이 남에 대한 혹은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모두 낮은 사교형들이 보면 자칫 숨이 막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거나 짧은 편이 또 신중형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말이 길어져요. 예를 들면 잘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겠다는 신중형 아이에게 주도형 부모가 나무랍니다. 하지만 신중한 아이는 다음날 논리적 짜임새와 이유, 근거,
등을 가지고 부모한테 다시 찾아옵니다. 부모와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신중한 자녀가 승리를 합니다. 왜? 신중하니까, 논리적이니까. 그렇죠? 자녀의 말이 옳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중형 아이들은. 안정형 자녀와 다르게 신중형은 속도가 안정형도 느리지만 신중형도 느립니다. 그러나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완벽하라는 경향이 외부로는 느리게 느껴지지만 정확히는 꼼꼼하다고 하는 것이 옳아요. 그러니까 안정형은 원래 좀 느리고요. 신중형은 원래 느린 게 아니라 맞췄는데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좀 다른 거죠. 신중형 자녀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은 그래서 천천히 신뢰감을 가지고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인과 결과,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앞뒤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론이 논리적일 때 신뢰와 안정감을 갖습니다. 신중형은 뭔가에 몰입하는 중독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중독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신중한 자녀와는 속도와 완벽의 문제가 갈등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주도 혹은 사교 혹은 사교주도 주도사교 부모는 매우 빠릅니다. 그런데 안정신중 혹은 신중안정은 매우 느립니다. 이럴 때 속도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현명한 부모는 속도를 자녀에게 맞출까요? 부모에게 맞출까요? 당연히 자녀에게 맞추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속도를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중한 자녀의 외모적 특징은 이목구비가 중앙에 몰려있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목구비가 몰린 여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청순 가련형으로 보입니다. 눈빛이요 좀 맑습니다. 그리고 찬 느낌이 있어요. 목소리가 가늘고 낮은 톤입니다. 신중형이 선호하는 옷차림은 간편, 편리, 실용주의입니다. 이 실용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면 끝. 이해되십니까? 신중형의 대표적 인물을 볼까요? 기업으로 본다면 삼성그룹을 일으킨 이병철 회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기업 문화는요 신중형의 문화입니다. 신중형은 주로 선호하는 직업을 보면 과학자, 연구원, 교사, 의사, 법조인, 코치 등 코치들도 저희가 한국학습코치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신중형이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이 신중형들은 꼼꼼한 일처리에 잘 맞는 편이에요. 신중형 자녀들의 학습 장애물은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것과 어수선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학습 도우미 역할을 하시려고 한다면 합리적 계획, 분석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리정돈의 힘을 발휘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와서 개발시킬 점이 있다면 속도를 좀 더 내도록, 융통성을 좀 더 발휘하도록, 진도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전략 전술을 활용한다면 높은 성취가 가능합니다. 성격이 좋고 나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격을 알아봤지만 이것을 자로 너는 이래서 이래 이 왁구로 집어넣는 식으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와 자신을 이해하는 툴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보통 의식이 낮으면 성격은 자기 성격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발휘됩니다. 자신의 성격 중에서 단점이 나타나는 것은 의식이 낮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의식이 높아지면 어떨까요? 그 성격의 장점만 발휘됩니다. 자, 주도사교 안정신중 중에 신중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